네, 이렇게 어려운 분들, 청년 정치 활동가 분들 모셨으니까 이번에는 청년 정치와 관련해서 조금 더 깊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청년 정치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정치 의제 포럼이라는 거를 만들었다고 하신데 이게 어떤 모임인가요? 소개 좀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이제 요즘 들어서 물론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창당하는 그룹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그 이유가 기성 정치에 대한 이제 안타까움, 그래서 그걸 바꿔보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많아서 청년 단체도 다시 새롭게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정당도 새롭게 나오는데 그때 이제 다들 얘기를 좀 나눈 게 각자 단체마다 또 추구하는 비전과 또 대안들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성 정치를 그동안 비판했던 것이 자신이 믿는 어떤 이념을 근간으로 해서 대안을 밀고 나가다 보면 이게 합의가 잘 안 되니까 우리 문제 취지는 다 공감한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문제로 삼는 문제의 진단은 뭔지 그것부터 다시 의제를 설정하고 시작해보자. 이런 취지로 의제를 설정하는 포럼을 좀 해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 의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뭐 오기 전에 좀 보니까 3대 의제를 설정을 하셨더라고요. 연금, 일자리, 주거 이렇게 3대 의제인데 저도 청년 입장에서 굉장히 내 앞으로의 삶에 중요한 부분이고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 세 가지 뽑은 이유가 뭔가요? 예, 뭐 좀 설명을 먼저 하자면 일단 1차 선언으로 잡았어요. 네. 그 이후에도 이제 2차, 3차, 4차 선언을 하겠지만 네. 1차 선언할 때 기본적으로 고민한 이제 어떤 관점은 물론 이제 우리가 각자 바꾸고 싶은 의제는 사실 다 달랐거든요. 네. 기본소득도 있었고 뭐 기후변화도 있었고 다양했는데 일단 지금은 우리가 처음 모여서 공통의 의제를 선정하는 과정이니까 20대, 30대, 40대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부터만 뽑아보자. 예를 들면 지금 21대 국회가 개원됐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심각해지는 문제부터 좀 봐보자. 네. 그렇게 보면 연금이라는 것도 뭐 600조 이상이 되니까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강제로 내야 되는 돈인데 낸 만큼 못 돌려받는 문제도 있으니 네. 연금이든 연금이 아닌 다른 대안이든 논의라도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거였고요. 일자리도 20대, 30대, 40대에게 일자리 여파는 지금 다 다르니까요. 네. 40대는 또 다른 위기가 있고 20대는 다른 위기가 있고 그래서 일자리도 의제를 설정하고 대안은 나중에 찾자. 예, 대신 큰 틀의 방향은 정해보자. 네. 그랬을 때 이제 정부 주도보다는 민간의 개인과 창의 주도 여기까지 합의 이루어졌거든요. 네. 이게 가장 중요한 합의였던 것 같아요. 정부의 세금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한계가 있다. 이거를 합의 보고 그러면 이제 어떤 방향으로 찾을 거냐. 죽어도 열심히 살아서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집값을 네. 이제 진짜 낮추는 방향. 지금 완화 집값 완화만 얘기 나오는데 완화가 아닌 진짜로 낮춘다는 목표를 가지고 그때부터 대안을 다 열어두고 찾아보자. 이런 취지로 딱 3개의 주제만 선정을 먼저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다른 주제를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뭐 진보나 보수 이런 네네네. 이념이나 진영 이런 걸 완전히 벗어 던지고 일단 우리 삶에 밀접한 어떤 현안들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 조금이라도 공통된 거 어떤 큰 방향을 어떻게 동의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나누고 좀 합의를 보는 그런 정치인 그렇죠.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또 공통적인 문제의식이 다 같이 공감했던 게 그 사회에 굉장히 많이 산재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사실 정치권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해결은커녕 나와야 할 질문들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가 저희가 문제의 시작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뭐 연금이든 일자리 사실 일자리 같은 경우는 정치권에서 어느 정당이든 어떠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는 하지만 그게 그래서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느냐 했을 때는 의문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뭐 주거도 계속 논의가 나오곤 있습니다. 근데 특히 연금 같은 경우는 사실 정권들마다 이제 책임을 살짝씩 회피하고 있다고 저는 되게 돌려막기 되게 폭탄 하나씩 이렇게 넘기고 있는 것처럼.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빵 터져버리면 그거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돌아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질문이 답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럼 너희들이래요. 정치권들이. 네, 너희들아. 갑자기 본심이. 정치권에서 외면하고 있는 그 질문들을 우리가 계속 던져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해서 그것에 대해 우리가 합의를 이루는 것도 있지만 정치권이 우리가 계속 질문을 던진다면은 이게 계속
우리가 해결해야 하구나, 우리가 네네. 어찌 됐든 건드려야 하는 문제구나 네네.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 솔직히 20대 국회를 쭉쭉 한번 돌아보면요, 얼마나 우리의 미래에 직관된 아젠다들이 네. 주요 이슈로 떠올라서 그걸 가지고 여야가 치열하게 논의를 했느냐라는 관점으로 보면 정말 성적표가 없어요. 없는 거 초라한 것도 아니고 네, 없는 거. 없어요. 성적표가 없어요. 나왔던 이슈들은 다 과거로 정리해야 할 이슈들이 다시금 끄집어내져서 그게 여야 간의 감정 싸움으로 다시 네. 비치고, 이런 것들이 정말 그게 지금 살고 있는 현재의 국민, 또 미래의 우리 세대에게 얼마나 중요한 아젠다일래 그걸 가지고 지금 그렇게까지 서로 감정을 고르게 만들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게 국민적인 눈높이에도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지에 대한 문제, 앞으로 우리의 삶의 질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정말 다뤄야 하는 것들을 자극을 주는 거죠. 저희가 이거는 다뤄야 됩니다. 이거는 네. 다뤄야 됩니다라는 식으로 지속적으로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자극을 좀 줘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모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1차적으로 선언한 연금 일자리 주거 같은 경우는 청년 의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핵심 의제인데 청년이 제안을 했을 뿐 지금 당장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고 뭐 당연히 앞으로는 더더욱 중요해질 안건들 의제들이어가지고 그것들을 제시하는 게 가장 우리가 시급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그 실용 정치라는 게 그야말로 이게 바로 실용 정치네요.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정치를 통해서 이걸 해결해가고 풀어나가는 그게 진짜 진정한 실용 정치 아닐까 싶습니다. 자, 아까 전에 3대 의제에서 연금, 일자리, 주거 말씀하셨는데 1차 의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앞으로 또 어떤 의제 좀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 그때 포럼 공동선언식 행사하고요. 현장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받았어요. 아, 네. 받아 보니까 교육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다음에 5월 또는 다음 공동 포럼 크게 할 때는 교육 의제 좀 달았으면 좋겠다. 네. 이런 게 나와서 사실은 1차 의제는 좀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 중대하고 긴급한 의제로 설정을 했고, 이제 또 가치 판단이 당기기 시작하면 사실 또 내용의 기준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는 3개로 잡았지만 이제 교육하고요, 미래 세대 테마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기후 변화도 나올 것 같고, 또 요즘 뭐 워낙 디지털 뭐 경제로 전환하는 단계라고 하는데 그 전환하는 단계에서 논의해야 될 뭐 새로운 기준점들이라든가 또 세워줘야 할 가치라든가 원칙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앞으로 계속 더해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 사실 그런 것까지 하면 이제 좀 이제 사회를 좀 끌고 가는 선도적인 의제 설정 역할도 할 수 있었겠지만 아직은 좀 그럴 단계는 아닌 것 같았고, 우리 안에서 해결을 위해 좀 주목해야 될 게 뭐냐 이렇게 시작했지만 앞으로는 교육, 뭐 미래 세대, 디지털 뭐 이렇게 의제가 확장되지 않을까. 그리고 각 정당들이 추구하는 이제 의제가 결합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아이가 이번에 4학년이 되거든요, 초등학교.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개학이 너무 연기가 되고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 코로나19 때문에 이번에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게 많이 이슈가 됐잖아요. 네. 저희 시대전환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의제를 중요하게 다루거든요. 그래서 당의 입장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의제를 조금 풀었으면 좋겠고, 또 개인적으로는 또 아이 엄마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교육, 그리고 뭐 아이들 안전, 그리고 뭐 청소년 노동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다루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참 많은 색깔이 다른 조직들이 많이 모였고, 지금 정당 형태의 조직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사단법인 형태고, 뭐 시민단체 형태고, 이런 형태가 여러 가지가 모이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의제를 막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정말 공통된 의제 3개를 뽑아냈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평소에 생각 못했던 그런 의제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더 논의되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또 발달 의제가 참 기대도 되고. 네,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참여하시는 단체들 말고도 지금 다른 뭐 청년 단체들에서도 계속 참여를 하고 있고 그분들과 다 함께 어떤 공통 의제를 좀 마련을 하고 계신 그렇죠. 거죠? 원래는 더 넓게 네. 다른 정당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어떤 이제 총선 선거에 또 네. 맞게 아, 가야 네, 되니까 네, 네. 다들 또 합의한 건 그래 그러면 우리 공통의 행사는 선거 끝나고 합시다. 이렇게. 총선에 그래서 2월 17일은 공동 결성 선언식을 네. 하고
5월 지나면 21대 국회 구성됐을 때 그때 각자의 위치에서 다시 모여가지고 웃는 얼굴로. 웃는 웃는 얼굴로. 원내 진출을 목표로 하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의제를 설정한 거 그리고 그 의제에 대한 답을 고민을 같이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조직으로 만난다는 것 자체가 전 또 정치권에서의 새로운 시도라고 보거든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뭐 정당 형태 뭐 대표분들도 계시고 그냥 청년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는 또 어떻게 정치를 좀 더 시민들에게 다르게 재밌게 놀이식으로 혹은 뭐 취미식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사단법인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다양한 색채를 가지고 다양한 목표점을 가진 조직 단체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가지고 계속 그 정치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다는 게 이러한 시도 자체가 기존의 정치권에서 없었던 거다. 네. 뭐 시민단체면 시민단체, 정당이면 정당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던 정치권을 방법론 혹은 뭐 접근법 자체를 새롭게 저희가 다가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한 기대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더 다채롭고 다양한 단체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도 그렇고 일단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좀 초점을 맞춰서 그 여파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뭐 다른 뭐 경제적 영향 뭐 이런 것들은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정치적 영향 측면에서도 이 인구구조 변화가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보다 미래지향적인 정치를 위해서 바꿔갈 것인가, 이 영향력을 어떻게 대처해 갈 것인가라는 것도 논의를 좀 해봤으면 좋을 때인 것 같아서요. 네, 그것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짜 말씀대로 이렇게 의제를 갖고 있잖아요. 이런 의제 중심의 정치 기능이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 정치 안에서는 정치권 안에서 이런 의제를 먼저 설정하고 가는 정치 행위가 잘 이루어지지도 않는 데다가 그런 의제에 대해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죠. 밀고 나가는 대안을 들고 이제 따라가자, 뭐 따라와라,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데 청년 세대 정치 그룹들이 그래도 각 이념이 다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문제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문제다라고 설정을 했다고 하면 이것이 기성 정치에게 좀 정치 세력조차 저 문제를 중요시하더라라는 바로미터 같은 기능을 좀 하길 기대하고요. 또 이 안에서는 또 원내 진출을 하는 정당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또 논의도 좀 활발해질 것 같고 기대하는 바는 21대 하여튼 국회가 열리면 그 의원들이 좀 이 문제만은 21대 4년 안에 좀 집중해서 대안 모색을 좀 같이 다 해보자 이런 걸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말을 하면 네네. 저는 이런 저희 포럼이 좀 더 확대가 돼서 지금 저는 아까 기성정당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지만 가장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서로 대화를 안 한다, 의제를 안 한다 이거잖아요.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지고 다른 정당 색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논의하고 토론하는 문화를 적어도 지금 청년 정치인 때부터 시작을 하면 늦어도 10년, 15년 후에는 뭔가 정치 문화 많이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 청년들이 모여서 뭐 의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어떤 정치의 변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사회의 변화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조직인 것 같아요. 제가 뒤에 뭐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다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마지막으로 좀 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예. 해주세요. 저는 이 의제 포럼이 오히려 좀 새로운 정치 모델 아까 주 대표님 얘기했지만 정치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요. 단순히 우리끼리 모여서 의제 논의한다기보다 저희의 딱 처음 정했던 기조 원칙은 각 단체가 자유롭게 정치 활동하는 것은 존중하는 선에서 활동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의제 중심으로 얘기하다가도 때로는 정치적 그 행보와 또 입장에 의해서 타협과 조정 과정이 엄청납니다. 이 세 가지가 합의되는데 오래 걸리고 또 이념에 대한 차이도 생기고 하는데 그런 과정이 사실은 또 신뢰와 또 우리가 아까 말한 불문율을 쌓아가는 과정일 거라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저는 이 모델에 대해서 이제 정치학자들하고 좀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 정치학자들이 보기에는 새로운 정치 모델이라고 전망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옛날에는 이제 민주화 운동 이렇게 하다가 시민사회 운동으로 가다가 IMF 이후로 약간 사회적 기업 운동으로 가다가 주춤하고 탄핵 이후부터는 새로운 정당 출연들이 청년들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각자 의제 중심의 정당들이 등장해서
이제 의제 중심의 합의 조정하는 이런 운동들이 앞으로는 새로운 모델일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럴 거라고 좀 보는 게 다른 선진국들이야 정치가 발달된 나라는 의회 안에서 잘 처리가 되지만 지금 한국은 의회 안에서 잘 처리가 안 되고 있는 형국이니까 밖에서 이런 젊은 세력에서 네. 시작하는 운동이 앞으로 좀 새로운 운동으로 주목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또 더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또 비슷한 네, 다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잘해주셨어요. 너무 잘 들으셔서. 네, 이것조차도 뭐 그냥 뭐 정부가 뭐 이제 행정적인 측면에서 행정을 할 때도 요즘 거버넌스 개념이 되게 중요시 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거버넌스 자체도 그 근본으로 가면 또 시민 참여라는 개념이 들어가니까 그게 또 이렇게 엄청나게 새로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새로움을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실현시키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또 이제 정치권에서든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정치권일 수도 있고 정치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어느 위치에서거든 이제 새로운 방법과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정치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으니까 좀 더 정치에 대해서 혐오감보다는 즐기는 마음으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바라봐 주시고 또 함께 저희뿐만이 아니라 함께 그러한 정치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눠봤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국회를 출입하는 기자로서 항상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필요한 논의는 잘 안 하고 저렇게 싸워야 되나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데 이 국회라는 조직, 그 거대한 조직의 관행이 그렇게 굳어져 오다 보니까 이게 정말 견고한 선 같아서 언제쯤 바뀔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정치 전면에 나서는 그때만큼은 정말 우리가 이제 보수, 진보 이런 이념을 떠나서 진짜 우리 생활에 필요한 어떤 정치 영역들, 뭐 정말 문제들, 실생활의 문제들 그런 거를 해결해갈 수 있는 정치가 나오지 않을까. 네, 좀 기대감과 희망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꼭 활발하게 계속 활동해 주시고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전면에 나서는 그 날이 조금 더 빨리 와. 왔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